자, 이 시간에는 저당권을 하겠습니다. 자, 저당권의 핵심 이론은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돼서는 자,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자체적으로 권리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여금, 어떤 채권,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지만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거. 자, 피담보 채권과 분리되어서는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양도 또는 저당권, 근저당권은 존속할 수가 없다는 거. 자,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비교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효력은 똑같습니다. 자, 효력은 똑같은데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만 틀립니다. 첫째, 저당권은 채권액이라고 합니다. 채권액에는 반드시 저당권 실행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은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채권 최고액, 자, 이자를 포함해서 자, 채권 최고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근저당권은 근저당권 담보 실행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보 실행 비용 딱 나오면 저당권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근저당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저당권은 1년분에 한해서 지연이자를 더 담보를 해줍니다. 자, 등기되지 않는 변제기 이후에 1년치 지연이자는 저당권에 담보됩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은 1년분에 한한 지연이자 담보되지 않습니다. 자, 근저당권은 자,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이면 어느 연도라도 담보가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 그 다음에 저당권은 채권액의 1년분에 한해서만 지연이자가 담보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은 확정된 채권액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당권은 일부 양도 또는 누가 대의 변제를 하더라도 하면 그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은요, 증감에 따라서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근저당권에서는 일부 양도 대의 변제 시 확정되지 않는다는 말이 안 써졌어도, 자, 일반적으로 일부 양도 대의 변제가 되더라도 이전 등기 하지 않는다. 자, 이전 등기 하지 않는 것은 근저당권, 이전 등기가 하면 저당권으로 갑니다. 자, 지금부터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논리를 하겠습니다. 자, 저당권은 채무자의 점유를 자, 이전하지 아니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돈이 안 갚았을 때 자,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거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라 그럽니다. 말소 기준 권리란 것은 저당권 1번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그 후에 있는 후순위 담보물권이나 후순위 권리는 자, 소멸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라 그럽니다. 우선 변제권이 가장 중요하죠. 자, 우선 변제권 딱 나오면은 유치권이 생각나야 됩니다. 유치권은 우선 변제 물상대의 없다. 왜?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자, 근저당권은요, 최고액이라 그럽니다. 최고액은 장래 확정을 염두에 둡니다. 자, 장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해서 그 확정될 때까지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감이 있더라도 그때그때 변경 등기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근저당권은 무슨 말? 채권 최고액. 저당권은 채권액이라 그럽니다. 자,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자, 효력이란 것은 근저당권과 똑같습니다. 자,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는 부합물과 종물에도 미칩니다. 자, 부합물과 종물은 중개사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부합물은 그냥 그 독립된 효력이 없이 그 일체화된 물건을 부합물이라 합니다. 붙어있는 물건. 그 다음에 종물은 따라다니는 물건입니다. 자, 이런 것도 저당권에 전부 효력이 미친다 이겁니다. 주 건물이 경매가 되면 종물도 경매에 포함된다 이겁니다. 자, 부합물과 종물은 별다른 말이 없으면 저당권의 효력을 미친다 그러면 되죠. 저당권이 성립된 후든 성립되기 전이든 부합물과 종물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부합물과 종물은 효력이 미치는 게 원칙인데, 자, 소유주나 채무자가 너무나 아까운 것이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저당권자 협의해서 자, 부합물과 종물을 효력이 미치지 않는 배제 특약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부합물과 종물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자, 부합물과 종물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약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 자, 부합물 종물은 자, 효력이 미치지 않는 배제 특약 가능하다. 그런데 반드시 어떻게 된다? 등기에 있어야 됩니다. 등기의 설정으로 배제 특약 가능하다. 자, 배제 특약 가능하다는 것은 아주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자, 유치권 행사를 배제할 수 있는 특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착오로 인한 취소권 행사 안 하기로 하는 배제 특약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해제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금 해제 배제 특약 가능합니다. 자, 그렇죠? 부합물과 종물 배제 특약 가능합니다. 자, 이런 배제 특약 가능한 것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더 깊게 들어가면 법정 지상권은 법으로 인정된
지상권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 가능하지 않습니다. 배제 특약 안 됩니다. 하지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 자, 배제 특약 가능한 거 할 때마다 반복해 드립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부합물과 종물은 원칙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나 배제 특약 가능하다. 단 등기가 있어야 된다. 그럼 됐죠? 자, 두 번째 피담보 채권의 범위죠. 자,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저당권은 이 채권액 안에 전부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금, 이자, 그다음에 위약금, 손해배상, 채무 불이익률이나 손해배상, 그리고 뭐까지? 경매 실행비용까지, 저당권 실행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저당권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당권은 채권액 이후에, 변제기 이후에 1년분의 지연이자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1년분의 지연이자, 저당권 담보 실행비용도 저당권 채권액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가야 됩니다. 반드시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저당권의 처분 제한이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면 안 됩니다. 피담보 채권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있다. 자,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제할 수 없다. 자, 뭐뭐와 분리해서 말하면 지역권도 생각나야 된다. 자, 지역권은 뭐하고 분리할 수 있습니까? 지역권은 요역조와 분리돼서 지역권만 처분, 양도할 수 없다. 지역권만 별도로 이전 등기할 수 없다. 지역권만 별도로 담보에 설정할 수 없다. 많이 나오죠. 자, 지역권은 안 된다로 가야 됩니다. 자, 요역조와 분리돼서 지역권을 양도, 임대할 수 없다. 양도, 지역권만 따로 처분할 수 없다. 지역권만 따로 이전 등기할 필요 없다. 지역권만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지역권은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저당권도 마찬가지. 저당권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을 다른 담보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의 보충이죠. 자, 저당권 물건이 감소됐을 때는, 자, 저당권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원상회복 또는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원상회복 또는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의 가장 큰 권리는 뭡니까? 자, 이 변제기에 원금과 이자가 안 들어왔을 때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답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 자, 그 저당물을 소유한 제3취득자, 원래 채무자가 아니라 저당물을 소유한 제3취득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도 있다. 자, 저당물을 소유한 제3취득자는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저당물을 취득한 제3자는요, 경매에 참가해서 매수인도 될 수 있지만, 자기가 대신 변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자에게 대신 변제하고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저당물을 취득한 제3자는 매수인도 될 수 있고 대신 변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죠. 또 있습니다. 제3취득자가 이 저당권이 잡혀있는 이 목적물에 제3취득자가 필요비, 유익비를 제공했을 때는 필요비, 유익비는 자, 1순위 저당권자보다 먼저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최우선 변제권.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필요비, 유익비는 중개사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필요비, 유익비 딱 나오면 먼저 지상권과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으나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두 번째, 필요비와 유익비는요. 자, 유치권에서 반드시 행사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입니다. 건물에 관련된 채권이죠. 공사대금, 필요비, 유익비는 유치권 행사도 가능하다. 자, 저당권에서 필요비, 유익비가 나오면 저당권자가 필요비, 유익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저당권자는 은행이기 때문에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 살고 있는 자가 후순위 권리자이더라도 그 건물에 관련된 필요비, 유익비를 갖고 있으면 필요비와 유익비는 저당권보다 먼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거. 필요비, 유익비 딱 나오면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죠? 1순위 저당권자보다 더 먼저 필요비, 유익비만큼은 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비, 유익비 나오면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자, 공동저당의 배당 문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자, 중개사 시험에 배당 문제가 나오면, 자, 풀려고 하지 마시고 어려우면 건너뛰는 것이 좋습니다. 40문제 중에 25개만 맞추면 합격이죠. 자, 제가 말하는 것만 반드시 숙달하시면 중개사 시험은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배당 문제는 너무 깊이 하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공동저당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한 채권에 의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같이 잡는 것을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자, 공동저당에서 똑같이 동시에 배당될 때는 자, 매각대금의 완분해서 매각대금의 각각 안분해서 배당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런데
먼저 배당하는 하나의 채권에 먼저 배당한 동시에 배당했을 때는 안 분해서 배당하면 되지만, 자, 하나의 부동산만 먼저 매각이 됐을 때는 그 부동산의 채권자 1순위 공동 저당권자가 한 부동산에만 전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에 있는 후순위 권리자는 다른 부동산의 1번 부동산으로 대위에서 올라간다 이거죠. 차순위 저당권자는 다른 부동산의 대위에서 1순위로 대위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다음은 부종성이죠.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저당권은 담보한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을 때, 시효로 소멸하거나 변제했을 때는 저당권도 따라서 소멸한다. 자, 이것은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저당권도 소멸한다. 여기서 시험 문제. 자, 피담보 채권이 변제나 소멸시효로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은 말소 등기는 동시이행이 아닙니다. 자, 저당권의 말소 등기는 피담보 채권 소멸과 또는 피담보 채권 변제와 동시행이 아닙니다. 자, 피담보 채권 변제는 영수증 수령과 동시행입니다. 영수증 수령. 자, 피담보 채권이 변제하더라도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된 것으로 갑니다. 자, 동시행 한번 나왔죠. 전세권에서는 보증금 반환과 전세 등기 말소하고는 동시행인데, 저당권 말소는 피담보 채권 변제와 동시행이 아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성립할 수 있죠.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성립했습니다. 이럴 때 이 저당권자 동의 없이 지상권과 전세권을 마음대로 소멸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저당권에 관련된 문제 핵심 이론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비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저당권은 반드시 저당권 실행비용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저당권 실행비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최고액 안에서 담보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저당권은 1년분의 지연이자에 한해서만 담보됩니다. 근저당권은 1년분의 지연이자 나오면 안 됩니다. 근저당권은 최고액 범위 안에서는 전부 변제될 수 있습니다. 담보됩니다. 근저당권은 최고액 범위 내, 저당권은 1년분의 지연이자, 또 저당권은 경매 실행비용이 들어있다. 근저당권은 경매 실행비용이 들어있지 않다. 아주 중요하죠. 자, 저당권은 채권액을 확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 누가 일부 양도 대위변제하면 저당권 자체가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은 증감을 인정하기 때문에 누가 일부 변제, 대위변제하더라도 확정되지 않고서는 이전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저당권의 실행비용이죠. 저당권은 담보 실행비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분의 지연이자도 저당권의 채권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분의 지연이자, 담보 실행비용, 저당권은 있다. 근저당권은 없다.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이죠. 저당권 설정 계약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버립니다. 가지고 있는 저당 채무자가 저당물을 훼손해버리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당권자는 조건을 붙여서 저당권도 행사할 수 있겠죠. 조건도 가능하다. 자, 제3자 저당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는 매수인도 될 수 있고 대신 저당권을 변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당권 설정자의 요건이죠. 저당권 설정자는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는 처분행위입니다. 저당권 설정자는 처분행위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는 처분행위, 물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유자의 하나입니다. 그 물건을 담보로 맡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가진 자, 처분 권한이 있는 자만이 저당권 설정자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채무자가 아니어도 물상보증인도 저당권 설정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당권자는 반드시 채권자여야 됩니다. 저당권자는 반드시 채권자,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아니어도 된다. 중요하죠. 자, 물상보증인이 대신 저당물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채무자 따로, 물상보증인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상보증인이 자기 물건을 저당권 잡았을 때, 경매가 됐을 때는 시세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당시 시세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자,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가? 아주 중요하죠.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다는 것은 공유자 지분에도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지분별로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 지분 나오면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그다음 두 번째, 저당권은 금전 채권에 한하지 않습니다. 금전 채권이 아니어도 채권액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금전 채권이 아니어도 저당권을 잡을 수 있다. 자, 저당권은 지분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금전 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장래 특정한 채권으로도 갑니다. 장래 특정한 채권으로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전세권 지상권부 저당권도 되죠. 전세권 지상권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당연히 어업권 광업권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장부에는 무조건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 자, 저당권은 지분에도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장래 채권에도 설정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금전 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요 세 가지를 외우시면 됩니다. 자, 저당권은 절대 안 들어오는 게 뭐냐면 물리적으로 일부 저당권은 없습니다. 자, 일부에는 용익 물권이 있습니다. 일부 지상권, 일부 지역권, 일부 전세권. 하지만 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 필지가 독립돼야 되죠. 그래서 일부에는 저당권 안 되고 지분에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저당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선 변제권입니다. 순번대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당연한 거죠. 그 전부를 변제받든 못하든 자, 순번대로 무조건 돈을 받고 말소되는 겁니다. 자, 항상 저당권 하면 말소 기준 권리다. 놓치면 안 되죠. 하지만 필요비 유입비만큼은 무조건 저당권에 먼저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저당권의 부종성이죠. 자,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독립해서 자체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자, 저당권은 자체 소멸시효가 없다. 이렇게 가야죠. 자,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을 절대 양도할 수 없습니다. 피담보 채권과 분리되는 저당권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을 담보를 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저당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저당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물상대권입니다. 물상대권. 자, 물상대권은 저당권자에게 인정됩니다. 물상대권은 나중에 합니다. 물상대권은 건물이 멸실 훼손됐을 때 보상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등기가 됐기 때문에 건물이 멸실해서 경매는 실행할 수 없고 등기되는 권리로서 자, 보상금을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미리 압류해서 보상금 미리 청구할 수 있는 게 물상대권입니다. 자, 물상대권은 유치권자는 행사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담보물권자, 등기된 담보물권자는 행사할 수 있다. 나가야죠. 자,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의 처분권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일괄경매 청구권도 있습니다. 일괄경매 청구권. 자, 물권적 청구권 중에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공사 중지 명령은 저당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자, 소유자에 대한 진위를 저당권자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게 저당권자와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자, 변제 말소 청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으로 됐다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조종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채무자나 물상보증이 목적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켰을 때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자는 자, 이럴 때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했을 때 즉시변제 청구권이나 즉시변제, 자, 원상회복, 그다음에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하는 거죠. 원상회복 또는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할 때 즉시변제나 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목적물을 훼손 또는 가치를 훼손시켰을 때 저당권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원상회복과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할 때 같이 손해배상과 즉시변제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인정되지 않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저당물 반환 청구권 요거 안 된다 있습니다. 자,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자, 반환 청구권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의 양도 전형이 있습니다. 자, 저당권은 등기가 돼 있는데 등기를 미처 말소하지 않고 피담보 채권은 말소됐는데 소멸됐는데 저당권만 유지가 됐을 때 저당권만 다시 활용할 수 있답니다. 자, 저당권만 전용할 수 있습니다. 단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는 그 무효인 저당권을 다시 전용할 수는 없습니다. 승낙이 없는 한.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저당권의 등기 자체에 전용은 안 되지만 후순위 권리자가 없을 때는 무효인 저당권을 다시 똑같은 금액과 똑같은 성질로서 다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전용은 가능하나
전용은 가능하나 후순위 골재가 있을 때는 전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죠. 자, 저당권의 효력입니다. 자, 저당권은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설정한 저당권은 전유 부분, 아파트 전유 부분. 자, 그러면은 대지 사용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있습니다. 자,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이죠. 자, 대지 이용권의 전세권 또는 지상권에도 미칩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에 저당권이 삽치면 자, 그 저당권 효력은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맺었던 임차권, 토지 지상권, 토지 전세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가야 되죠. 저당권의 효력은 모든 권리에 미쳐 있습니다. 미친다로 갑니다. 자, 그럼 과실에 의한 저당권 효력이죠. 과실은요. 과실은 채무자가 과실을 수취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과실을 수취하려면 반드시 압류를 해야 됩니다. 자, 채권 저당권자는 압류 후에는 과실을 효력을 미칠 수 있다. 압류 전에는 과실의 취득권이 없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저당권자는 압류를 해야지만 과실의 수취권이 있습니다. 압류하기 전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부합물이 중요합니다. 자, 부합물은 토지와 건물은 부합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의외로 부합될 수도 있습니다. 자, 부합물이라는 것은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그 증축한 물건에도 무조건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그렇죠? 자, 부합물 하면은 저당권 효력이 무조건 미친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자, 3층짜리 저당권 잡는데 5층 건물이 생겼다. 그러면 5층도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로 갑니다. 자, 당사자가 근데 배제하는 특약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자, 부합물과 종물은 당사자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부합물은 원래는 무조건 증축 부분 부합물의 효력이 미치나 당사자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 배제하더라도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종물도 마찬가지. 종물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나 종물을 배제하는 특약이 가능하다. 자, 배제하는 특약이 할 때는 반드시 등기상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죠. 등기가 있어야 제3자한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자, 저당권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저당권 효력이 안 되는 것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명인 방법을 갖췄기 때문에 수목에는 이제 토지 저당권자가 수목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목은 수목 자체 임목 등기 또는 명인 방법을 갖춰버리면 자, 저당권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는다. 두 번째, 농작물은 자체가 토지 저당권자가 미치지 않습니다. 농작물은 경작자한테 하나입니다. 토지 소유자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자, 농작물 또는 명인방법된 수목은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종물과 부합물은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가야 되죠. 하지만 종물과 부합물도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당권의 소멸이죠. 저당권 소멸은 전부 멸실되든가 경매가 실행되든가 피담보 채권을 전부 갚으면 저당권이 소멸되겠죠. 채무자가 변제하면 저당권이 소멸됩니다. 자, 저당권자가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저당권도 소멸됩니다. 그러겠죠.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채무자는 전액을 변제해야 됩니다. 채무자가 변제하고 저당권을 소멸시키려면 채무자는 초과된 금액 전액을 변제해야 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저당권의 채권액만 저당권에 있는 채권액만 보전하면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지연분 1년분에 한해서만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 나오면 전부를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저당권 용익물권에 관련된 순위도 있습니다. 자, 저당권은 순서가 중요하죠. 저당권은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당권은 전세권이 저당권자 나중에 들어오면 이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입니다.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니까 전세권이 저당권 후에 들어오면 무조건 전세권은 소멸한다. 하지만 전세권이 저당권자 먼저 들어왔을 때는 배당 요구를 해야 전세권이 소멸한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전세권이 1번이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배당 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소멸하지만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인수됩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세권이 2번일 때는 전세권은 소멸된다로 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지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뒤에 들었을 때는 무조건 소멸이죠. 저당권 뒤에 있는 지상권자는 무조건 소멸입니다. 지상권이 앞에 있을 때 먼저 되고 저당권이 뒤에 있을 때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고, 자, 지상권이 나중에 됐을 때는 저당권보다 나중에 됐을 때는 먼저 소멸되니까 지상권자가 대신 저당권 채권을 변제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한테 구상권 행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갑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저당권에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자, 저당권에 관련된 판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저당권에 관련 판례는 뭐냐면, 자, 먼저 합의가 있으면, 저당권 제3자와 합의가 있으면, 자, 합의된 대로 등기가 된 것은 무조건 인정합니다. 자, 두 번째, 건물의 증축 비용을 투자한 자가, 자, 공유 지분 이전 등기를 했답니다. 증축 부분을 투자한 자가 저당권을 설정하면 우선 면제를 받는데,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공유 지분 이전 등기를 했으면 소유자죠. 그러면 그 건물이 경매가 됐을 때는 두 번 다시 우선 면제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하죠. 자기는 지분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공유 지분 이전 등기면 우선 면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불법 말소된 저당권자는 언제든지 회복 등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법 말소된 저당권자가 하필이면 그 집이 경매로 해서 매각대금이 완납이 됐을 때는, 자, 회복 등기할 수 없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자, 불법 말소된 저당권자는, 자,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불법 말소됐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말소한 게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말소가 됐답니다. 불법 말소된 저당권자는 당연히 회복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어느 경우 그 집이 경매가 돼서 매각대금이 완납됐을 때는 있는 저당권도 다 말소되기 때문에 불법 말소된 저당권자들 다시 회복 등기 해주지 않습니다. 자, 불법 말소된 저당권자는 경매가 돼서 매각대금이 완납됐을 때는 회복 등기 할 수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불법 말소된 저당권자도 매각돼서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그 집에 대해서 회복 등기 할 수 없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자, 두 번째, 자, 공유자 지분이 공유자끼리 공유자 중에 한 명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토지가 분할됐을 때는 그 공유자에게만 집중적으로 저당권이 승계된 게 아니라 공유자 중에 한 명이 지분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분할되면 모든 다른 지분권자에게도 안분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가야지. 한 사람만 집중돼서 저당권이 되지 않는다. 반드시 중요합니다. 자, 공유자 지분 중 한 명이 저당권 설정된 후 분할됐을 때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저당권의 비율대로, 지분의 비율대로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가야지. 그 저당권자 지분에게만 집중된다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판례죠. 자, 그 다음에, 자, 갑의 저당권의 토지가 수용됐다고 해서 무조건 저당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 수용됐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공탁이나 돈이 지급되지 않으면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는다. 자, 마지막 문제. 자, 공동 저당권이 설정되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물상 보증인 소유랍니다. 일부가 물상 보증인 소유일 때 경매가 동시에 경매됐을 때는 동시 배당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물상 보증인 거 금액은, 자, 배당하지 않고 채무자금만 먼저 배당하고 부족할 때 물상 보증인을 다시 배당한답니다. 물상 보증이 있는 공동 저당에서 동시 배당됐을 때 물상 보증인에 있는 배당은 동시 배당의 제한, 서로 간에 안분해서 하지 않는단 말이죠. 동시 배당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된다. 동시 배당의 제한은 서로 간에 안 분한다는 말이에요. 동시 배당의 제한을 안 한다는 거예요. 동시 배당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 딱 두 개만 생각합니다. 불법 말소된 저당권자는 원래 회복 등기가 가능하나 불법 말소된 저당권자가 하필이면 그 집이 경매돼서 매각대금이 완납됐을 때는 회복 등기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공유 지분 중 먼저 한 지분으로 저당권이 들어간 후에 토지가 분할됐을 때는 그 저당권자에게만 집중해서 저당권이 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지분권자에게도 안분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여기까지 저당권의 효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까지, 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